돈이 되는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송동현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빅뉴스죠. 빅컷이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고요. 그에 앞서서는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발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아직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또 확진자 수도 역시 증가세에 놓여 있는데 그동안 사실 연준의 분위기들은 너무 시장이 기대감을 높일 때는 그 기대감을 꺾는 그런 발언들을 해왔었고 2월 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발언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시장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연준에서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좀 우려를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염병에 대한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했다는 거겠죠. 이제 그만큼 교통 수단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인프라도 발달을 하면서 이런 가운데 이 전염성이 강한 이제 바이러스가 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축이 되는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도 선제 대응을 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0.5포인트를 내렸는데 굉장히 또 긴급하게 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경기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미국 증시는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그와 반대로 강한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추경 편성 모멘텀과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밸류도 저평가인 상태고 오히려 선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호재로. 미국장 역시도 미국은 지금 약간 경선 이슈와 더 맞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소가 좀 끼어 있다라는 관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경제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효과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주가 있기 마련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주가 있겠죠. 자, 증권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대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둔화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단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 질수록 증권주도 흐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안 좋았는데 오늘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이 바닥 구간에서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3%대 상승 이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대우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바닥 구간이 약 3,000원, 6,000원 정도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좀 그래프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도 사업의 어떤 변동성의 크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이 비교적 원활하게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실적이 좋으면 10,000원까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좀 일정하다. 그럼 8,000원. 그다음에 저점은 보통 6,000원에 잡히죠. 그래서 네. 6,000원까지 나왔을 때 또 이렇게 바닥 구간을 암시하는 3%대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리를 하면 금리나 수혜주이고요. 계속적으로 신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투자자분들이 이제 대출을 내서 투자를 하는 현상은 이제는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금리는 계속 또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어떤 하나의 사업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잔고 증가에 따른 대출 증가, 다른 증권사에도 이익 증가, 또 주가도 오르게 되면은 또 그만큼 거래 대금도 올라가면서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경우 배당이 굉장히 셉니다. 약 5%대 배당이 보통 주어지는 편인데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는 이러한 또 수요와 함께 매수세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등급은 우선 3등급 정도로 매겨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성장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 놓여 있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관점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6,550원 정도 일단 매수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6,68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6,580원 정도에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매도는 우선은 7,000원 정도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21선 구간 정도에 오시면 이제 매도를 하시는 단기적인 전략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손절 가격을 6,17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욕심 안 가지고 잡아주셨어요. 네. 아까 주가 움직임 짚어주셨을 때 실적이 좋으면 뭐 10,000원까지도 간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6,900원에서 7,000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자체의 효과보다도 현재 이 금리 인하라는 이러한 조치가 나왔었던 그 같은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는지 여부가 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대우 배당주 투자의 적기라고 판단하면서 현재 주가 계속된 10년 이상의 주가 움직임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6,500원대 저점 딱 잡아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6,900원, 손절가는 6,170원 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가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투입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역대 4번째 규모의 추경이고요. 국회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겠죠. 관련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추경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추경 편성을 일단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역대 최고 규모라고 하죠. 그만큼 경제 상황이 둔화되는 가운데 이 바이러스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더욱더 성장 우려에 대한 그런 둔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쪽은 이제 건설주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건설주 쪽은 워낙 좀 시황이 일단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에서 더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이 반도체 특히 이제 소부장이라 부르죠. 네. 소부장 쪽에 그 투자에 대한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좋은 종목에 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지금 국면에서는 성장주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 합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을 하나 좀 보고 싶은데요. 테스라는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주가가 24,350원,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로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지수가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해줄 때는 또 강하게 또 같이 올라와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테스는 지금 반도체 시황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네. 디램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황 네네.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정이 올 때마다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신 것이 좀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반도체 회복에 따른 장비주의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추경 반도체 생산 회복에 따른 회복세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인 투자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성장성 대비해서는 현재 가격이 좀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24,400원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매도를 한 29,000원보다는 조금 아래인 28,700원 잡고 일단 1차 매도 가격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을 일단은 저점이 깨지면 일단은 좀 그 수급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1,900원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제 TSMC와 계속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을 함으로써 네. 이 반도체 전반적인 일단 투자에 대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저점에 놓여 있는 테스로 우선은 저평가 매력도 있고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네. 투자를 지속하시는 것도 중요한 지금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등급 1등급 설정했습니다. 결국에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러한 심리를 일깨우는 부분들인데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야성을 일깨우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일깨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투자의 확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스 1등급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 날에 코스피 중형주 쪽에 편입 예상 종목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지수 변경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이즈별 가운데서 특히 중형주 편입 종목을 보자는
보도 기사인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중형주라고 하면 이제 너무 또 규모가 크지 않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기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제 어떠한 업종으로 볼 것이냐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봤고요.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4차 산업 관련된 업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통신 장비, 5G 쪽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OLED 쪽을 좀 볼 수도 있겠죠. 네.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쪽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재평가를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일수록 우리나라가 2차 전지에 좋은 회사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오를 때 어떤 업종들이 강하게 반등하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2차 전지 업종도 지수가 오를 때 강하게 같이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대형주 갖다 주셨어요. 네, 대형주, 이게 중형주로 속해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3조 6천억. 네, 예.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2차 전지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음극재, 양극재 통합으로 현재 갖고 있는 회사이죠. 네. 그래서 또 최근에도 광양에 뭐 축구장 16개 규모라고 하죠. 대규모 공장을 증설함으로써 약 7만 톤 정도 생산량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LG화학과 3년간 배터리 수주를 공급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실적을 좀 확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성장 업종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투자 등급 네. 1등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매수 가격을 59,200원 잡고요. 자 매도 68,000원, 손절가 55,1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2차 전지 관련 주식 가운데 중형주 사이즈에 속해 있는 포스코 케미칼 전략 1등급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